폭발 사고입니다. 누군가 다쳤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순간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맥카튼이에요. 영국 국방부 방산평가 및 국제협력 책임자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방산업계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 제가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건은 미국 텍사스 국제방산 전시회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거만했어요. 아침 브리핑에서 한국 무기 시연 일정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거든요. 또 동양산 무기군요. 시간 낭비죠.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무 편견을 갖지 마. 동료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봤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솔직히 동양권 무기에 대한 제 불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2005년 중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텍사스 야외 시연장은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VIP 관람석에 앉아 있었죠. 저도 다른 영국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어요. 다음 시연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어요. 시연장 한쪽에 검은색 자주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크기는 상당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다른 동양산 무기일 뿐이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목표물은 3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죠.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한국어 구령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엄청난 굉음이 하늘을 찢었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죠. 으아. 또 사고야. 머릿속에 2005년 중국에서의 그 참혹한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무기 폭발로 동료가 쓰러졌던 그 끔찍한 기억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현장,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제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와, 완벽한 명중이야. 대단한 정확도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나?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감탄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목표물을 바라봤어요. 정확히 명중되어 있었죠.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사고의 비명이 아니라 성공의 환호였던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VIP석에서 혼자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른 꼴이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연장을 빠져나가며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동양산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방금 본 건 도대체 뭐지?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가적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충격이 뒤섞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연장을 빠져나온 저는 전시의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라운지 입구에서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앞서 걷는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출신 체격이었죠. 실례합니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영국 국방부 맥카튼이 씨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업체 해외사업본부장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 망신당한 기분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아, 방금 시연하신 분이군요. 제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봤냐고? 당신들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말할까? 글쎄요. 한 번의 시연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제가 냉담하게 답했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중했죠.
그렇다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릴까? K9 자주포의 성능 데이터 말입니다. 자료?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료는 누구나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제 성능이죠. 라운지 안쪽 테이블에 앉으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산 무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김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말이 상당히 모욕적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무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성 면에서 말이에요. 저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죠. 김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반문했어요. 품질 관리, 내구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으며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누가 믿겠어요?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맥카트니 씨께서는 한국 무기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편견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다면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견이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양인 주제에 너무 당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본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제가 비꼬듯 물었어요. 실제 테스트 현장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하신다면. 김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다른 방식의 검증도 가능하고요. 다른 방식이라니요? 예를 들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도전적인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영국 국방부 책임자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재미있군요.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당신들 한국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김태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후회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한국 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있겠어요?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특별한 자리요? 네, 맥카트니 씨 같은 전문가에게 어울리는 자리 말입니다. 김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제 오만함과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이 약속한 특별한 자리는 텍사스 유명 사격장이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들의 친목 행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뭘 하자는 거죠?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사격장에는 이미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대표들도 보였죠. 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사격 체험입니다.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자리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맥카트니 씨도 사격 경험이 있으시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영국 왕립사관학교에서 훈련받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사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클레이 사격을 즐겼고 국방부에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재미있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볼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어떤 제안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한 내기는 어떨까요?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격 실력을 겨뤄보자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말했던 특별한 자리였던 거군요. 내기라니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50m 거리에서 정확도를 겨뤄보는 겁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10발씩 쏴서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과연 총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냐는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태준이 덧붙였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모욕적인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전받은 셈이었죠. 흥미롭군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기라면 뭔가 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제가 지면 한국 무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기면요? 맥카트니 씨께서 한국 무기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대결을 놓칠 리 없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함정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보죠. 영국 왕립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시아인에게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격장 관리자가 총기와 탄약을 준비해줬습니다. 표준 권총이었죠. 50m 거리에 관역이 설치됐어요. 여사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태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총을 잡았어요. 첫 발을 쐈습니다. 9점.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8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역시 영국 전문가답네. 훌륭한 실력이야.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0발을 다 쏜 결과 총 83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점수였죠. 훌륭하십니다. 김태준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제 제 차례군요. 김태준이 총을 잡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첫 발을 쐈습니다. 10점 만점. 두 번째도 10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계속 10점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10점. 아홉 번째까지 완벽한 10점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발을 쏘기 전 김태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전사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마지막 발도 10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이었어요. 사격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완벽한 점수야. 대단하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압도당한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었죠. 김태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기술의 일부입니다. 사격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100점 만점이라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김태준을 둘러싸고 축하하는 동안 저는 슬그머니 사격장 내 커피숍으로 피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례합니다. 김태준이 제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가 의외의 말을 했죠. 너무 과했나 싶어서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사과요? 당신이 이겼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맥카트니 씨를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요. 김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거 아닙니까?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영국 국방부 책임자가 한국인에게 완패했다는 소문이 퍼질 게 뻔했어요. 당신들은 항상 이런 식이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양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말이 선을 넘었거든요. 잠깐만요. 그가 차분했던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저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사실이라고요? 김태준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맥카트니 씨는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한국을 깔보는 발언만 하셨잖아요. 깔본다고요? 네, 깔봤죠.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산 무기는 믿을 수 없다. 아시아 기술은 의심스럽다. 한국인이 총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이 깔보는 게 아니면 뭡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15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해외 평화 유지 임무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양 바이어들은 항상 똑같더군요. 똑같다니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성능을 보고 나서야 인정하죠. 그것도 마지못해서요. 김태준의 목소리에 쌓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정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2005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무기 폭발 사고로 제 동료가 죽었거든요. 김태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양권 무기 기술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커피숍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를 드러낸 셈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당신도 서양 바이어들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처음 해외 영업을 나갔을 때였어요. 독일 바이어가 대놓고 말하더군요. 아시아 제품은 보지도 않겠다고요. 우리는 잠시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그를 이해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도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때 중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과연 제 편견이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트라우마였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야, 내 경험이 틀릴 리 없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김태준의 실력, 그리고 한국 무기의 성능이 제 편견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05년 10월 중국 북부 무기 시험장이었어요. 저는 당시 영국 국방부 주니어 분석관이었죠. 중국의 신형 자주포 성능 평가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시험이 마지막이에요. 동료 마이클이 말했어요. 마이클은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는 친형 같은 존재였죠. 드디어 끝나는군요. 중국 음식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디서든 적응을 잘해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시험장에는 중국군 관계자들과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연이라 그런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준비 완료. 중국어 구령이 들렸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안전한 관측소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엄청난 굉음이 울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게 뭐지? 마이클이 의아해했어요. 자주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발사 연기가 아니었어요. 위험해. 누군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자주포 자체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제가 소리쳤어요. 관측소로 파편이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아? 마이클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큰 파편 하나가 관측소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이 비명을 질렀어요. 파편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마이클. 저는 그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지?
그가 피를 토하며 말했어요.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요. 제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제품에서 서서히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던 그의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계속 울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관측 속 마이클의 마지막 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절망감까지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그때 일 때문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죽은 건 중국제 무기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양권 무기 기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안전성 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를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김태준의 실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K9 자주포의 정확도도 놀라웠고요. 아니야, 한 번의 시연으로는 알 수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 편견이 과연 옳은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죽음이 제게 준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래서 모든 동양권 기술을 싸잡아 불신하게 된 건 아닐까요?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이클이 나타났어요. 엘리자베스,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당신이 죽었잖아요. 제가 울며 말했어요. 그건 사고였어. 모든 기술이 나쁜 건 아니야. 마이클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편견 없이 바라보라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간 가졌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틀렸던 걸까요?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리게 한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난 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실제 무기 테스트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실제 테스트요? 네, 텍사스 군사기지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정식 성능 평가가 있습니다. 미군도 참관하는 자리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텍사스 군사기지는 전시회장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넓은 사막지대에 자리 잡은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화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미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기지 안에는 각종 무기 체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보였어요. 먼저 K2 전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K2 전차가 시험장으로 이동했어요. 검은색 위장 도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물은 2km 거리에 있는 폐차량입니다. 미군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목표물을 확인했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발사 준비. 한국 측 조종수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쿵. 전차 주포가 발사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당해 폭발했어요. 깔끔한 명중이었습니다. 훌륭하네요. 미군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정확도가 뛰어나군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격도 모두 명중했어요. 100% 명중률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화력은 검증됐습니다. 미군 평가관이 기록하며 말했어요.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습니다. 어제 전시회에서 봤던 그 무기예요. 목표는 5km 지점입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5km라니 상당한 원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정확히 맞힐 수 있나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김태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K9 자주포가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향했어요. 컴퓨터 계산을 통해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쿵. 강력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몇 초 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정확히 명중한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미군 관계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첫 발에 바로 명중이라니.
저는 쌍안경으로 목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파괴되어 있었어요. 연속 사격도 해보겠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K9 자주포가 다른 목표물들을 향해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정확히 명중했어요. 이런 정확도는 처음 봅니다. 미군 평가관이 감탄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전성 테스트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05년 중국에서의 사고가 바로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K9 자주포가 연속으로 50발을 발사했어요. 모든 발사가 완벽했습니다. 발사 후 무기 상태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포신 온도도 정상 범위입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어요. 안전장치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완벽한 성능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안전성을 확보했습니까? 제가 김태준에게 물었어요. 20년간 축적된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그가 자부심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미군 평가관들이 최종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화력 95점, 기동성 92점, 안전성 98점. K9 자주포 정확도 96점, 연사능력 94점, 안전성 99점.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였어요. 특히 안전성 점수가 놀라웠습니다. 이 점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군 장교가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20년간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맥카트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걸까요? 한국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본 한국 무기의 성능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산 전시회 폐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모인 성대한 자리였어요. 저는 만찬장에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 한국 무기의 성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맥카트니 씨. 김태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김 본부장님.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어떠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히 얘기할 수 없었어요. 김태준이 한적한 테라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제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네, 말씀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지난 며칠간 제가 한국과 김 본부장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맥카트니 씨. 들어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김태준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2005년 중국에서 제 동료가 무기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이라는 친구였는데 저에게는 형 같은 존재였죠. 그런 일이. 그날 이후로 동양권 무기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어요. 제가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죠. 김태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한국 무기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맥카트니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김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해외 영업을 나갔을 때 독일에서 심한 무시를 당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바이어가 대놓고 말하더군요. 아시아 제품은 볼 가치도 없다고요. 김태준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었죠.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군요. 네, 서양 사람들의 편견에 상처받은 적이 많아서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뛰어났어요. 고맙습니다.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했어요. 99점이라는 점수는 정말 대단해요. 20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군요. 김태준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요? 김 본부장님을 한 사람으로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김태준이 너그럽게 말했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저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만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0년간 가져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이클도 분명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텍사스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국 국방부 사무실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목을 타이핑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어요. 텍사스에서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K2 전차의 유럽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보고서에 명확히 썼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0년간 동양권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정말 확실한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성능과 안전성 모든 면에서 유럽 기준을 만족해요. 보고서에는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력, 기동성, 안전성 모든 부분에서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국방부 간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떤가요? 부장관이 물었어요. 유럽산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흥미롭군요.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 지원 체계도 훌륭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신속한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이 가능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맥카트니 씨의 추천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네요.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영국 국방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K2 전차 50대와 K9 자주포 30대 도입을 승인합니다. 장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영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가의 주력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맥카트니 책임자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더 이상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한가요? 안전성과 신뢰성이 탁월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요.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김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김 본부장님. 제가 전화로 말했어요. 맥카트니 씨 덕분입니다. 그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기술력의 당연한 결과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에서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기다리겠습니다. 생산 공장도 직접 보고 싶고 기술진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새로운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마이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제가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혼잣말을 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고요. 3개월 전 텍사스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진정한 새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셨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10여 개국에 수출됐고 K2 흑표 전차도 폴란드 등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편견은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